자, 이 관장님과는 오늘 날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했을 때, 비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오지? 혹은, 너무 많이 덥다. 아니면, 축구 얘기를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요즘 리오넬 메시가 미국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가 무슨 45도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프랑스 이런 데는 39도. 이래서, 리그를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리그 안에서 중간에 마치 농구의 쿼터처럼 물 마시는 시간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날씨가 이상한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 축구에서 중간에 물을 먹게 했던 첫 번째 대회를 기억하시나요? 워터브레이크 했었던 첫 번째 대회, 그거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미국 월드컵 때였습니다. 그 94. 네. 그때 진짜 더웠다고 그러던데. 그 전까지 먹을 수 없었는데. 딱 물 먹게 한 거죠. 그 전까지 정말 말도 안 됐어요. 중간에 물을 먹어? 옛날 선수조차도 못하게 했었잖아. 야, 정말 그 인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경기가 축구였는데. 점점 이제 민주화 돼가지고 좋은 게 됐습니다. 그때 94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어렸을 때라 많이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한민국과 독일 경기 때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감독이 터닝 슈팅으로 골 넣었을 때 끝나고 인터뷰 보면 우리 몇 분 경기 시간 더 있었으면 졌을 거다. 더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인터뷰가 기억이 나요. 그게 독일 팀만 더웠겠어요. 다 그건 그렇겠죠. 그러니까 날씨는 분명 이상한 것 같고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요즘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와이에 산불이 나는데 엄청 피해자도 많고 진화가 안 되고 있다. 근데 이것 또한 역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더 길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과학자들은 이건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면 아직 데이터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저는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가설을 세서 이렇다면 왜 갑자기 산불이 많아지고 이렇게 길어졌지? 그것도 어떤 원인이 있을까? 모든 과학자들이 일단 동의하는 게 일단 더워졌다. 지구가 더워졌고 더워지다 보니까 건조하게 됐고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데이터가 쭉 쌓이잖아요. 근데 가설을 세워놨고 몇 년 전 지나야 과학자들은 이게 그런가 보다. 이게 맞는구나.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우리들은 충분히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기 전이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 그쵸. 아니 갑자기 왜 산불이 나요? 얘들 여기만 났던 게 아니라 모든 다 나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10년 전, 5년 전 이때도 여름에 되면 그리스, 터키, 스페인 같은 산불 나면 한 달씩 산불 나고 그랬어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길게 나고. 근데 거기가 여름에 유난히 건조하고 더운 곳이었는데 이제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요즘 산불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똑같이 다 그만큼 더워지는 거예요. 한 1도만 더워져도 한 곳에 평균이 만약에 1.1도가 더워졌다. 평균이 1.1도가 더워지면 국부적으로는 5도씩 막 더워지는 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불이 곳곳에 나게 되는 거죠. 산불 나니까 산불 열기 때 더 더워지고 산불 나니까 이산화탄소 또 배출되고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1.5도에서 막자 2도에서 막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2도에서 왜 되냐면 2도까지만 돼도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적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고 그러면 2도까지만 해도 일단 2도 오른 상태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도가 돼버리면 이제 우리가 변해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온도가 쑥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류가 커버할 수 없는 범위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예가 이거예요. 지금은 햇빛이 오면 만년설이나 빙하에 반사돼서 나가버리죠. 근데 2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녹아버렸고. 녹아버리고. 그 마른 열들이 그냥 바닷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도 되는데 2도가 되면 우리가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2도 전에 1.5도에서 막아보자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1.5도가 아니라 평균 1.1도 올랐어요. 1.1도 올랐는데도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만약에 2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국부적으로 5도, 6도씩 높아진 데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사방에 산불 나고 온갖 일들이 재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도에서 막아보자. 2도에서 막아보자. 근데 2도에서 막다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롤러코스터 생각하면 돼요.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저 너무 좋아해요. 뭔지 아시는 거죠? 그럼요. 영화라 가지고. 롤러코스터. 옛날에 이제 청룡열차. 청룡열차. 청룡열차 타면
적 올라가잖아요. 꼭대기를 착착착 네. 기아 걸어서 올라갔다 그럼 쑥 내려오잖아요. 네. 세우려면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세워야 돼요. 그렇죠. 올라간 다음에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롤러코스터의 꼭대기가 바로 2도입니다. 그러니까 2도가 돼버리면 우리가 변해도 소용없고 그다음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도에서 서야 되는데 2도에서 세워주세요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미리 1.5도에서 최대한 막자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진짜 단순한 질문인데 뭐 저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구성을 우리 제작분들이 만들어 주셨지만 네. 진짜 제가 그 요즘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도 축구 경기 보면서 라이브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날씨 얘기가 나오면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저도 그런 얘기들을 보고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네. 일단 1.5도에서 막자라는 그 인류의 노력이 실제로 노력을 하면 막아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얘 실패했어요. 아, 이게 이미 실패인가요? 실패했어요. 어떻게요? 과학자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1.5도에서 막는 건 실패했다라고. 이미 실패. 네. 근데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1.5도에서 막지 못하면 2도까지 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조선봉은 말로 해주면 좋은데 잘 보지도 않는 거 같고. 관장님, 마이크 방향, 근데 마이크 방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말로 하시면. 네네. 예. 뭐 웃었죠? 그러니까 1.5도에서 못 막으면 2도까지 쭉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뭐 해보니까 그 사이 또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아. 야, 1.5도에서 못 막아도 혹시 1.5도, 1.6도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 거기서라도. 그러니까 좀 나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망하진 않을 거다. 망하진 않을 하지만 거다. 엄청난 고통을 그때까지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고통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상 기후 때문에 벌어지는 무슨 자연재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제가 본 게 그런 얘기도 봤어요. 왜 그 유럽에서는 이제 막 언제까지 내연기관 쓰고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자. 플라스틱 쓰지 말자. 근데 그런 거는 대세에 영향을 오히려 주지 못하고 그걸 뛰어넘는 아까 말씀하셨던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어야나 이걸 막을 수 있지. 이거는 이미 말씀하셨던 롤러코스터를 탄 거 아니냐라고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과 너무나 달라져가지고 예. 힘이 들는데 어떻게 해봐요. 아, 네네네네. 뭐 축구란 뭐 흐름도 없으면 거잖아. 이제. 축구란 게 뭐 골만 넣으면 되지. 아, 그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의 95%는 이미 존재한다. 존재한다. 있다. 이미 다 해놨다. 아,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에 세금을 쓸 의지가 있느냐. 얘가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저는 아예 처음, 그러면 의지와 돈의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를 정말 못 살게 구는 법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현대자동차, 전기차도 팔기 힘들고 네네네네.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법이 우리한테는 정말 안 좋은 법인데 네. 미국의 젊은이들과 기후에는 좋은 법이에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감축할 거라고 예상됐던 이산화탄소량을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좋은 법이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그냥 경제가 그냥 풍성해져 가지고 뭔가 돈들이 있어요. 네, 돈이 다 있어. 돈이 있어. 네. 근데 이 돈을 거기에 과감히 투자해서 기후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는 걸 인정해주고 거기에 막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못 사는 나라들은 아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예. 근데 잘 사는 나라들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뭐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늘었지만 네, 늘었는데 멈칫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뭐 등등 막 있었는데 멈칫하지만 꾸준히 올라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엄청난 경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가가 인도한테 야 너네 경제 개발을 하지 마. 그럴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뭐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을 뿐더러 우린 다 해놓고 그럴 그죠?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는 염치가 없는 게 그 나라가 총 배출하는 양은 뭐 나라가 크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이 많죠. 크겠죠. 그런데 1인당 배출량으로 치면요. 우리 몇 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중국과 인도 보고서 너네 그러지 마. 그럴 입장은 그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냥 거기는 워낙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인당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다. 그치. 인당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관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기후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장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어느 정도 지금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이산화탄소 얘기했을 때 그다음 1994년 아니면 2000년대 초반더라도 본격적으로 줄여 나갔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왜 총 줄여야 될 양이 이만큼이야. 네네네. 앞으로 줄여야 될 양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그때 천천히 줄였으면 약간 줄여가면 좀 되는데 점진적으로. 안 줄였어. 그대로. 안 줄였다가 이제 줄이니까 이렇게 움푹하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조금씩 하면 되는데 시험 공부랑 똑같아요. 매일 조금씩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절대 안 하니까 한 3일 남은 뒤부터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되면 느낌상 집중력은 좋은 느낌 나는데. 네. 근데 하다 보면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선거한 사람 못 받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경제나 사회에서 완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완충 작용 없이 한번 퍽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가끔 정말 웹상에 엄청나게 비관적인 얘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웹에는 떠도는 소문들이 많으니까 이미 멈출 수 없고 2050년 이후에는 이거는 마치 거의 지구 종말과 같은 수준의 기후 이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막 어떻게 라고 나는 몰라도 만약에 내가 아이가 있으면 걔네들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의지가 있고 돈을 쓸 생각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어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나는 왜 항상 그 희망적으로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만나면 초등학교 선생님 만나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 그래요. 남극이 다 녹으면 해수면 60m 높아진다. 맞아요. 남극이 다 녹으면요. 해수면 60m 높아집니다. 네. 근데 남극이 왜 다 녹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다 난리 나는데 그게 맞겠지.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받아들고서 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거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초등학생이 아저씨 저는 그래서요 결혼 안 하려고 애도 안 하려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초등학생이 막 절망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비관적이야. 야 너네가 크기 전까지 우리가 어쨌든 해도 될 테니까 넌 열심히 잘 살아. 넌 열심히 해보자.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니 틀렸어 그러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 자꾸 야 너 지금 3일 남았는데 공부해서 되겠어? 그럼 아예 포기하는 말이에요. 포기하면 술 마시러 가는 그죠, 거잖아요. 그죠. 야 근데 3일 남았지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비 많아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하면 하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약간 지금 어차피 예전에는 그런 얘기 왜 필요하냐면 기후 위기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없었죠. 설명을 해야 돼. 네. 야, 큰일 났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세상 사람이 다 알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상하다. 알아. 네. 이때는 그렇게 겁을 줄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다음에 진짜 실제 문제는 뭘지를 파악하고 뭘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거든요.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결론 같은 얘기를 좀 미리 땡겨서 얘기하긴 했지만 근데 완전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래야죠.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 그럼요. 아직 할아버지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기후변화를 유럽 같은 곳은 일찍이 체감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제야 그걸 체감하는 건 원래도 날씨의 변덕이 좀 심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정말 무슨 저희가 이 촬영 들어오기 전에 관장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써본 적 없는 2차 장마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날씨가 이상해. 그러니까 극한 폭염. 네. 제가 오늘 올해 환갑이에요, 환갑. 예. 극한 폭염. 예. 그거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2살. 극한 폭염, 2차 장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잖아요. 생전 처음 듣는 단어.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없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자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왜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라인 강가에 살았어요. 라인 강가. 네네네. 라인 강 그러면요. 한강 살다 보다가 라인강 보면 그건 강도 아니에요. 한강이 워낙 크니까. 돌 던지고 확 건너편에 갈 것 같아.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야구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야구 잠깐 했죠. 그런데 거기가 제가 있을 때 60년 만에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60년 만에 홍수가 와서 제 아래 내가 세 번째 골목에 살았는데 강에서 두 번째 골목까지 잠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땠냐면 몇 월 며칠 날 넘친다는 게 예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홍수는 왜 나냐면 비가 와서 나는 게 아니라 알프스에 눈이 녹은 거야. 근데 알프스 눈이 보통 눈이 서서히 녹아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해는 갑자기 훅 녹아서 녹아버렸어.
오늘부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야, 이때쯤이면 며칠날 넘을 거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60년 만에 홍수라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구나. 네. 근데 그러다가 재작년에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에 처음으로 뭐 독일 중북부 그다음에 벨기에가 눈이 녹아서가 아니라 폭우로 홍수가 난 적이 있어요. 그냥 생 비가 많이 생 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측을 못한 거잖아. 그렇죠. 예측을 못하고 그냥 쌓여버리니까 그 당시에 또 그냥 찾아봤죠. 그 뉴스를. 네네네. 거기에 얼음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패닉에 빠져서 무서운 거야. 갑자기 어떻게 없던 물이 막 생겨서 마을이 잠겨. 우리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예. 경험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섭겠구나.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뭐 작년 올해 보면 습해 뭐 40몇 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만 해도 그런 더위들을 막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좀 알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홍수도 나고 태풍도 나고 서울로 다 물이 잠기고. 강남 잠겨서 뭐 차 위에서 이렇게 신문 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럽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더 훨씬 이렇게 왜 충격적으로 받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훈련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엄마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막 그랬대 뭐 가끔 얘기하잖아요. 야 옛날에 훨씬 더 그랬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그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많은 분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참 옷도 여러 벌 사놔야 되고 뭐 무슨 또 눈 오면 그 차에 또 체인 감았다가 여름엔 또 풀어야 되고 생각해보면 계절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되게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좋죠.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는 해외 경험이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보다 날씨 좋다는 나라가 왜 해외에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날씨가 좋은 데가 아닌구나. 뭐 요즘에 특히나 뭐 파란 하늘도 보기도 어렵고 비도 많이 오고. 날씨 좋은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다 있나요? 네, 사계절이 있죠. 그럼 그 안에서 그 편차가 좀 적은 거예요? 사계절인데 우리나라 왜 여름에 습하고 막 겨울에 막 땡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습도들은 그 정도까지 아니고 독일은 오히려 이렇게 여름에 덥지만 건조하고 겨울엔 춥지만 또 축축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코트 입잖아. 코트 입죠. 왜 옛날에 SS 무슨 왜 이렇게 그 나쁜 독일 그런 거. 근데 군복이 빡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다리 긴 사람들 어울리는 거. 겨울에도 습해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담요 같은 거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모포스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서로 장단점이 다른데 대부분 계절에 있는 것고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냥 괜히 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뭐라도 찾아보려고. 비도 요즘에 진짜 좀 이상하게 많이 오고 옛날 비 오는 느낌이랑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이 막 생겨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저희가 촬영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웹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시원한 순간일 거다. 그 얘기는 계속 더 더워질 거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보일드 끓는 이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201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을 살다가 2022년에 초등학교를 갔죠. 근데 걔네들이 살았던 그 7년이 우리가 기후를 측정한 이후로 가장 뜨거웠던 7년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얘네들한테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은 가장 뜨거운 7년을 사는 거구나. 그죠. 그런데 쟤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 이게 제 친구들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7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2년까지 치면 가장 뜨거운 8년이 된 거예요. 오죽하면 심슨 만화에 그런 게 생겼어요. 최근 거에. 아빠가 애한테 얘기합니다.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너무 더워. 가장 뜨거운 해인 것 같아요. 여름인 것 같으니까 아빠가 네 남은 인생 중에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림상 그 얘기가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점점 더 더워지는. 큰 거죠. 제 딸이 늦둥이가 이제 2001년생이 있어. 01년생 있어. 어느 날 막 오는 거야.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걸 느껴. 근데 걔가 살았던 20년은 기후 측정 이후에 가장 뜨거웠던 20년이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더웠어. 그냥 계속 더웠어. 그러니까 지금의 20대까지 대학생들까지는 제가 더워진다 그러는데요. 한 번도 정상적인 기후를 못 살아본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대학생 젊은 분들 보면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이렇지 않았다. 이러지 않았다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봄과 가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봄, 가을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봄과 가을이 사라졌다는데 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 느낌은 되게 나쁜 거예요. 느낌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거를 수치로 잘 봐야 된다. 숫자로 봐야죠. 실제로 그러면 줄어든 게 맞나요? 아니면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기분 탓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30년과 예. 최근 30년을 비교해 보면요. 봄은 85일에서 91일로 6일 늘었어요. 그러면 봄이 짧아졌다가 아닌 거네요. 봄 늘었어. 6일 늘었어요. 이건 기분 탓이네, 진짜. 네, 여름은 20일은 늘었어요. 아, 여름 너무 늘었네. 그러니까 따뜻한 봄 6일 늘고 네. 더운 여름 20일 더 늘고 시원한 가을 4일 줄고 가을 줄었고 추운 겨울 22일 줄었어요. 아, 겨울이 많이 줄었구나. 그러니까 따뜻하고 시원하고 추운 계절 줄어들고 따뜻하고 더운 계절 늘어났는데 시작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11월에 시작하던 겨울이 이제 12월 돼야 시작하고 11월에는 별로 안 춥고. 네. 지금은 옛날에 3월에 시작하던 봄이 이제 2월에 시작해요. 예전에 6월에 시작하던 여름이 이제 5월에 시작하고 일찍 덥고.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여기 봄과 가을이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런데 느낌 갖고 하면 위험해요. 숫자를 따져봐야 돼. 아니 옷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거 위험하죠. 옷 장사인데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 야, 봄옷 그만 갖다 놔야겠네. 안 돼. 봄옷을 더 많이 갖다 봄옷을 놔야 많이 해야 되고. 네. 대신에 반팔 좀 빨리 팔고. 그렇죠. 대신에 패딩 수입하는 분들이 좀 줄이고. 패딩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돼. 패딩, 이거 스키장, 이거 정말 위험한 거지. 스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개장 일자랑 이런 게 다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아무리 인공설을 뿌린다 그래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올해 테라스에서 낮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일찍부터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힘든 사람 누구냐면요. 각 구청에 기초단체 있잖아요. 예. 기초단체 문화체육과 그 직원들. 문화체육과 직원들 힘들어요. 왜 봄마다 축제하잖아요. 벚꽃 축제. 올해 벚꽃 축제 날짜 정했던 거 다 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있었는데 그쵸.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갖고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건데 뭐 일주일씩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못 살지 이제. 지금 채팅창에 패딩 상패. 패딩 안 입잖아 이제. 이게 좀 덜 입죠.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와 그렇게 막 뼈가 아린 추위는 예전보다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기분 탓이라 느낌보다는 날짜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추울 땐 더 추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 따뜻한 기가 저 위쪽까지 올라갔어요. 극지방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많이 녹아요. 녹으니까 그 냉기가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러면 더운 건 더 덥고 추운 건 더 춥고 맞아요.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면서 더울 때는 더운 기간은 길어지면서 엄청 높아지고 추운 기간이 줄어든 대신 총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엄청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지.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사계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죠. 그렇잖아요. 인생은 즐겁습니다. 희망적으로.